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김인순입니다. 최근 기업의 IT 투자 흐름은 여러 개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멀티 클라우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는 단일 클라우드에 따르는 벤더 종속성을 낮춥니다. 또 비용 절감과 개발, 배포 속도를 단축시키는데요. 하지만 멀티 클라우드는 관리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기존 경계가 분명한 전통적인 보안에서 사용하던 방법이 무용지물이 되어서 보안 취약성을 드러냅니다. 오늘 스플렁크와 함께 급변하는 클라우드 보안 환경을 포괄적으로 가시화하고 분석하면서도 일관되게 보안 제어를 적용할 수 있는 검증된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렁크 코리아의 최재우 매니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플렁크에서 보안을 담당하고 있고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페인 포인트들, 보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합니다. 좋은 질문과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스플렁크 코리아와 함께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검증된 SIEM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요즘 클라우드 정말 안 쓰는 기업이 없을 정도인데요. 우리 클라우드 시장 트렌드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현재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벌써 94%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서로 다른 5개의 클라우드 서비스들, 여기에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제공하는 그러한 컴퓨팅 파워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aaS라고 불리우는 세일즈포스나 구글 드라이브 혹은 원드라이브와 같은 여러 가지 SaaS 제품들을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이렇게 클라우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사실 보안에 대한 고민도 또 깊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클라우드가 주는 여러 가지 많은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연성이라든지 확장성이라든지 신속하게 그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이러한 복잡한 환경들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단일 클라우드를 사용하다가 멀티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복잡성들을 해결하기가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각각의 보안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기술들, 서비스들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이루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우리가 원래 온프레미스에서 잘 행하고 있었던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부분들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포인트들이 작았던 것들이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좀 더 폭넓게 넓어지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도 정말 많은 클라우드 사용하고 있는데 퍼블릭 클라우드 얼마나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현재 이 도표를 보면은 AWS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밑에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이미 멀티 클라우드 형태, 즉 퍼블릭 클라우드를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고 또 늘어나는 신생되는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들까지도 테스트하거나 사용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멀티 클라우드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이렇게 멀티 클라우드 여러 개 쓰면서 많은 또 문제에 봉착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AWS, MS의 Azure,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저희가 이제 3대 서비스로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일견 비슷한 기능들을 해주는 것들도 있고 또 아주 특징적으로 한 분야에 또 탁월한 그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해주는 업체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클라우드 제공 업체들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컴퓨팅 파워들이나 서비스들에 대해서 가시성을 확보하려고 하면 결국은 여기에서 주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받아서 통합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서로 각기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API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저희가 가시성을 확보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관리자들의 관리 포인트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네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스턴스들에 대한 운영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클라우드 워치에 해당될 거고요. 애저 같은 경우에는 애저 모니터,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오퍼레이션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이러한 서로 다른 이름의 각각 특징을 가진 것들이 로깅에 대한 인스턴스에 대한 로깅이라던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서비스들로 되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서로 하나씩만 볼 수 있는 환경밖에 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들을 통합해서 볼 수 있는 환경이 돼야 정말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네. 그럼 클라우드, 효과적인 클라우드 보안 운영을 위해서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가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 로그들을 우리가 손쉽게 그것들을 수집해서 실시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협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원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적인 기술들, 기능들, 서비스들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은 그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들, 주변의 어떤 정보들을 같이 저희가 획득할 수 있을 때 그것들이 효과적으로 저희가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온프렘에서 행했던 여러 가지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부분들, IP나 URL이나 파일에 대한 인텔리전스 정보, 거기에 추가로 우리가 취약점에 대한 정보들까지 같이 연동을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위협 데이터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사고, 인시던트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대응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지금까지 클라우드에 대한 트렌드와 보안의 문제점을 점검해 봤는데요. 그럼 오늘의 핵심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책임 공유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 결국은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공급 업체들이 제공해주는 보안 모델이 있고, 그리고 또 사용자들이 책임져야 하는 모델들이 또 같이 공유 형태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면은 클라우드 시큐리티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조직에서 탑 스렛, 가장 높은 위협들로 발견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11가지 내용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5가지는 순수하게 고객들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5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클라우드에서 보안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 잘못된 구성을 가지고 있었거나 혹은 권한에 대해서 잘못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많은 보안 사고들,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탈취라던가 혹은 인스턴스에 뭔가 감염이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온프렘에서 이러한 시스템들을 운영할 때에는 분명한 보안 아키텍처를 가지고 보안이 먼저 앞서가고 그 뒤에 시스템이 따라오는 이러한 환경들을 분명히 갖추고 있었는데, 최근에 기업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러한 보안에 대한 아키텍처나 전략이 없이 먼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엔 분명한 보안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격증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크리덴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탈취되거나 그것들이 노출되었을 때 전체 클라우드에 대한 위협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클라우드로 이전을 계획하면서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보안 서비스들에 대한 점검 없이 바로 넘어가는 이러한 사태들이 또 있었다는 거죠.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전에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보안 서비스들을 먼저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들을 꼭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심지어 이렇게 클라우드로 이전한 고객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모든 보안을 해주는지 아는 착각적인 인식, 그런 네.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위협을 설명해 주셨는데 위협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리 클라우드에 우리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제대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스플렁크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나요? 네. 모든 보안 문제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보안 관리자들이 행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가시성 확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가시성 확보가 되려면 각각의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나 로그들을 손쉽게 온보딩해서 그 안에서 실시간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그 안에서 위협들을 탐지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플렁크는 이러한 일들을 가장 잘 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 하나인 거고요.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단일화된 플랫폼 안에서 로그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대시보드화하고 통계를 내는 이러한 역할들을 꾸준히 해왔던 것이 바로 스플렁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얻어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사이트를 확보하는 도구로 스플렁크가 사용되게 되는 거죠. 이 화면에서 나타내지는 것이 아키텍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보안적인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애저가 제공해주는 것들, AWS가 제공해주는 것들, 구글 클라우드가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보안적인 이벤트들을 스플렁크의 C민, 스플렁크 ES라고 하는 스플렁크의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라고 하는 솔루션으로 전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클라우드 보안에서 빠짐없이 나오게 되는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CSPM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시스템 전반에 걸친 컴플라이언스라던가 여러 가지 규정, 규칙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클라우드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클라우드의 워크로드, 우리가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여러 가지 워크로드들을 그 안에 무결성을,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안티바이러스와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악성 코드의 감염을 차단하는, 혹은 호스트 IDS를 기반으로 해서 취약점 기반의 어떤 침입을 방지하는 이러한 것들을 담당하는 것들이 이제 CWPP라고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캐시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어떤 SaaS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어야만 사용자들에 대한 보안, 그리고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컴퓨팅 파워, 인스턴스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만족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로우 데이터로 볼 수 있는 부분들,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제공해주는 많은 데이터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도 온프렘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 데이터, 이벤트들을 다 모아서 스플렁크로 전송을 하게 되고요. 이 로그와 이벤트들을 분석해서 그 안에서 위협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또 그 위협들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스플렁크의 팬텀이라고 하는 자동화된 솔루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대응하는 것이 하나의 큰 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기업들이 그러면 보안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거쳐야 하는 단계들이 있죠. 네, 단계를 하나하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스플렁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안 성숙도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안 성숙도 모델에서 얘기하는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인베스티게이트, 조사하고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대응하는 이 크게 네 가지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이 이제 조사하고 모니터링 하는 부분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로그들, 데이터들, 이벤트들을 손쉽게 온보딩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안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상관관계들, 데이터들이 여러 곳에서 수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상관관계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위협으로 탐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모니터링 과정을 거치면서 실시간적인 모니터링이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들이나 앱이나 서비스 전반에 걸쳐서 이런 데이터 플랫폼, 단일화된 데이터 플랫폼에서 사전 모니터링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플렁크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 모델들 중에 마이터라고 하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보안 제품들에서 쓰이고 있는 매트릭스 형태이죠. 공격에 대한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전략이나 전술이나 기술들을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저희가 매핑함으로써
여러 가지 보안 위협들을 탐지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예제로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컴퓨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보안 이슈들, 보안 위협들 중에 우리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도시나 국가나 혹은 리전에서 갑자기 클라우드에 대한 프로비저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인스턴스들이 갑자기 생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하이오주, 미국의 오하이오주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 인스턴스들이 있고 서울에서도 인스턴스 이렇게 두 가지에서만 원래 리전에서만 사용하는데 갑자기 다른 지역, 유럽의 어떤 지역에서 클라우드 프로비저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상한 일이네요. 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실시간적으로 탐지하고 있어야만, 실시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이것이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위협으로 발생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다음으로는 스토리지 분야의 예시도 좀 보여주시죠. 네. 마이터의 클라우드 매트릭스 중에 이제 스토리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발생한 클라우드 위협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스토리지입니다. 과거에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은 미국에서 발생된 굉장히 되게 큰 보험회사. 그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선과 관련된 선거 임명들이 있었죠. 1900만 명 정도 그때 클라우드에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와 같이 이러한 사고들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스토리지가 공개되어 있을 때, 퍼블릭으로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게 되게 됩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잖아요. 맞습니다. 네, 해커가 열심히 공격한 게 사실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온프렘이었다라고 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고였죠.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퍼블릭으로 공개되어 있는 이런 스토리지를 익명으로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과거에 보이지 않았던 어떤 IP라던가 사용자들 중에서도 신규로 뭔가 접근하는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것들이 위협이 아닌지 찾아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음은 네트워크 분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우리가 위협들을 발견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DNS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위협, 우리가 악성 코드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와서 그 악성 코드가 데이터를 탈취하는 과정에서 꼭 하는 것들이 바로 이 C2 서버와의 통신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공격들을 회피하기 위한 동작으로 DNS에 대한 DDNS라든가 혹은 DGA와 같은 여러 가지 위협들을 우리가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게 됩니다. 스플렁크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DNS를 통해서 의심스러운 쿼리, 굉장히 드문 도메인에 대한 접근이 일어난다거나 혹은 생성된 지 얼마 안 된 도메인에 접근을 한다거나 혹은 존재하지 않는 도메인, 우리가 이러한 존재하지 않는 도메인 같은 경우는 워너크라이라고 하는 악성 코드에서도 이러한 존재하지 않는 도메인을 통해서 어떤 키가 되었던 적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도메인적인 인텔리전스가 있다라고 하면 IP나 이런 URL에 대한 인텔리전스를 우리가 적용해서 거기서 알려진 악성 도메인들을 탐지해내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인증 분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인증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노출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가 다 노출되는 것과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완전 관문이 열리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마이터의 클라우드 매트릭스에서 보게 되면 초기 접근 단계에서부터 이런 계정 권한을 상승시키는 이러한 역할들까지 이런 오센티케이션, 인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니터링을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모니터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멀티팩터 인증이라고 하는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원타임 패스워드와 같은 것들이 이제 계정에 대한 부분과 패스워드뿐만 아니라 이중 인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와 같은 것들을 API를 호출할 때 거기 안에 남아있는 로그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집해서 확인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나 리전에서 어떤 새로운 접근이 발생되었을 때 이러한 것들을 또 우리가 탐지하고 위협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보안 성숙도 중에 조사와 모니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분석과 탐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어널리시스,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최신 기술들을 도입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머신러닝과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위협들을 탐지할 것인가, 그리고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머신러닝의 도움을 받아서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탐지할 것인가와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존재의 가치라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거든요. 스플렁크도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결국은 IT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담당자들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또 로그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뭔가 해결하는데 굉장히 불합리해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플렁크의 설립자들은 우리가 이 구글과 같이 뭔가 검색창에 검색어만 입력하면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빅데이터 플랫폼 안에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이 어플리케이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안전한 상태인지, 인스턴스는 안전한 상태인지, 우리는 컴플라이언스를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클라우드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와 같은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플렁크의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제로 들고 있는 것은 AWS에서 사용자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시보드의 하나의 예제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AWS 상에서 뭔가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용자의 계정이 탈취되면서 이 사용자 계정을 가지고 뭔가 접근하는 것들이 어느 지역에서 접근하고 있는지, 어떤 IP에서 접근하고 있는지와 같은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대시보드 예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를 보게 되면 AWS,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토리지에 발생된 하나의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S 스토리지 부분 중에 오픈되어 있는 어노미너스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사용자에 대한 내용들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이 사용자가 이 S3 스토리지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억세스 되었는지, 그리고 그 억세스된 데이터가 변경이 일어났는지, 혹은 다른 데이터가 추가되었는지, 누가 읽었는지, 어느 지역에서 읽었는지와 같은 내용들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감시함으로써 위협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효과적인 탐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앱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보안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중에 하나가 스플렁크의 시큐리티 에센셜이라고 하는 앱입니다. 네. 스플렁크는 약 2,000개 정도 되는 앱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2,000개나 되는 앱을 제공하고 네, 있는 맞습니다. 기업이네요. 네, 그 안에서 대부분이 무료로 고객들에게 제공이 되고,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시큐리티 에센셜이라고 하는 앱은 약 500여 가지의 탐지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이제 클라우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탐지 룰들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사용자들이 손쉽게 지금 하고 있는 보안에 시큐리티 에센셜이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어떻게 탐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앱을 활용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클라우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API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자주 호출되는 API를 본다라던가 혹은 IP를 본다라던가 결국은 이제 사용자 그리고 인스턴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함으로써 탐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앱은 스플렁크의 ES 컨텐츠 업데이트라고 하는 앱입니다. 이 앱은 2주마다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네. 최근에 발생되는 위협들을 탐지하기 위한 룰들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줌으로써 최신 위협에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갖추게 되는 거죠. 클라우드에서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위협들 중에 하나가 바로 크립토 마이닝,
그렇죠. 그 인스턴스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크립토 마이닝 하는 것들을 탐지해내는, 여기에는 이제 CPU의 자원을 많이 쓰는 것들을 탐지해낸다거나 혹은 API 활동들이 분주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탐지해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포함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브옵스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쿠버네티스에 대한 스캐닝 활동이라던가 어떤 민감한 역할들에 대한 활동들을 탐지해내는 역할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클라우드에서 쿠버네티스나 데브옵스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또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생성하고 또 이거를 제대로 개발 후에 처리가 안 되고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그런 네. 것도 해결이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쿠버네티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브옵스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보안 위협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오픈소스를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다 쓰죠.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취약점들에 대한 조치 없이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플렁크는 이제 스플렁크 커넥트 포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앱이 또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앱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로그들, 이벤트들, 그리고 성능과 관련된 매트릭 정보들을 저희가 스플렁크로 연동을 함으로써 그 안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위협들이나 성능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스플렁크 커넥트 포 쿠버네티스 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스플렁크가 제공하고 있는 시그널 FX라고 하는 앱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 그리고 APM 기능까지도 같이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스플렁크의 시그널 FX라고 하는 앱도 같이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런 보안 성숙도 중에서 조사, 그리고 분석, 그다음에 탐지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잖아요. 네. 대응 부분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단계까지 왔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바로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플렁크는 이제 팬텀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이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단일화된 플랫폼 안에서 이러한 데이터 수집과 대응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SOC라고 하는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센터에서 가장 고민이 많은 부분들이 이 시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벤트들이 하루에도 수천 개, 수만 개의 이벤트들이 발생하는데 이 이벤트들을 일일이 다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인력도 없고. 맞습니다. 네. 인력적인 측면, 비용적인 측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이미 이 SOA라고 하는 형태로 자동화를 이루어서 이런 많은 이벤트들을 대응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기업들이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플렁크의 팬텀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갖추고 있는 몇 가지 기능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그 역할들이 어떻게 하면 빠르게 탐지해서 빠르게 대응할 것인가. 그래야만 이 악성 코드가 들어와서 뭔가 활동하는 이 체류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나 빨리 정말 시스템, 기계가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대응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인시던트 대응을 하다 보면 이 SOC의 인원들과 서로 협업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메모를 주고받거나 혹은 아티팩트와 같은 것들, 어떤 에비던스들이 수집되었을 때 그러한 것들에 서로 내용을 공유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요. 스플렁크만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워크북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주니어 엔지니어들도 쉽게 그 시니어 엔지니어들이 하는 역할들을 따라할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위협이 발생했을 때 그 위협들을 어떤 순서대로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템플릿을 만들어서 그 템플릿을 따라서 그것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인시던트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시던트가 지금 현재 오픈되어 있고 얼마나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영역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팬텀이라고 하는 것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동화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런 이벤트들을 매니지먼트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하나 크게 이제 부각시키고 싶은 부분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보안에 굉장히 많은 투자들을 했죠. 하나의 기업들이 보통 수십 개의 보안 솔루션. 50개 이상의 보안 솔루션을 쓴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90개까지도 제가 얘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은 보안 솔루션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 투자들에 대한 가치를 좀 더 효율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SOA, 스플렁크의 팬텀이라고 하는 솔루션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들이 각각의 보안 솔루션들이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우리가 수집해서 분석을 하고 대응할 때에도 그 솔루션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팬텀이 API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대응까지 해주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기존의 투자 가치들을 효율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팬텀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해주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SOA 제품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이 플레이북이라고 하는 거일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내용들은 어떤 인스턴스에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발견이 되었을 때 이 플레이북을 통해서 이 인스턴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을 하게 됩니다. 이 정보들 안에는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인스턴스 안에서 수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 그리고 인스턴스가 여러 가지 네트워크적인 활동을 하게 될 때 어떤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와 같은 내용들에 대한 수집을 하고요. 그 수집된 내용들을 분석하는 역할들까지도 같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IP와 접속을 했는데 이 IP가 가지고 있는 평판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러한 URL에 접속했다라고 하면 URL이 가지고 있는 평판이 어떠한지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 내용들이 만약에 평판이 나쁘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관리자에게 통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관리자가 그 통보를 받고 이 IP에 지금 접근한 것이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이 될 때 Yes라고 한번 클릭만 하게 되면 그 인스턴스가 네트워크에서 분리가 되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 플레이북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케스트레이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플렁크가 제공하고 있는 멀티 클라우드와 관련해서 애저나 AWS나 구글 클라우드에 굉장히 많은 API와 연동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클라우드 제공 업체들이 제공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API들을 통해서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AWS에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액션들, 그 중에서 이제 아마존 것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인스턴스와 관련된 부분들, 인스턴스를 중지하거나 실행시키거나 하는 부분들, 그리고 사용자의 계정과 관련되는 부분들, 그리고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IP를 블러킹하거나 IP를 다시 살려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들이 바로 AWS와 지원되는 액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스플렁크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워크북이라고 하는 템플릿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 안에 글씨가 작아서 좀 보일지 모르겠지만 클라우드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사건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대응에 대한 절차, 프로세스들을 시스템화 해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결국은 이제 이 인시던트에 대응해야 되는 SOC 인원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도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또 위협이 인시던트가 발생을 하면 당황하잖아요.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근데 이때 딱 펼쳐서 보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스플렁크의 팬텀은 어떤 인시던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워크북을 적용할 것인지를 추천해 먼저 주나요? 추천하는 기능까지도 앞으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네. 네. 거기에도 머신러닝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시니어 엔지니어라고 하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척척 알 수 있겠지만 주니어 엔지니어들은 사실 그것들을 알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준화되지 못하는 이슈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프로세스들을 정의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플레이북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추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보안 그 성숙도 4개의 여정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총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플렁크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단일화된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 소스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분석하고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깐 언급했던 부분들 중에 시큐리티 에센셜 혹은 ES의 컨텐트 업데이트라고 하는 앱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쉽게 그런 것들을 탐지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봤고요.
그리고 또 팬텀이라고 하는 스플렁크의 보안 플랫폼을 통해서 이것들을 얼마나 빠르게 효과적으로 프로세스를 갖춰서 대응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스플렁크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보안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스플렁크의 ES라고 하는 부분이 SIEM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요. 스플렁크의 UEBA가 내부자 위협을 탐지하고 알려지지 않은 위협들을 탐지하는 역할들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플렁크의 팬텀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SOA의 역할로 자동화된 오케스트레이션 기능들을 제공하는 부분,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7월에 우리가 스플렁크에서 발표한 솔루션 중에 하나가 바로 스플렁크의 미션 컨트롤이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네, 신제품이군요. 네, 맞습니다. 스플렁크의 미션 컨트롤은 정말로 방금 말씀드렸던 심이라던가 어떤 팬텀이라고 하는 자동화된 대응 영역을 하나의 싱글 플랫폼에서 이 모든 것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플랫폼으로 되어져 있고요. 지금 현재는 심 영역까지 통합이 완료된 상태이고 내년 중에 이 SOA라고 하는 자동화 플랫폼까지 같이 합쳐질 예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정말 스플렁크의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서 오늘은 이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더 많은 얘기 듣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바로 내일이죠. 스플렁크의 연중 최대 행사, 닷컴2라고 하는 행사가 열려지게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 2017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올해 4번째로 열려지는 행사입니다. 원래는 이제 미국 본사에서 치러지는 오프라인 행사인데 올해는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온라인으로 무료로 즐기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코드를 통해서 직접 접속한 QR코드를 통해서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등록하시면 내일부터 굉장히 많은 세션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제가 얼핏 살펴봤더니 오늘 주제로 했던 클라우드 보안과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5개 정도를 찾아봤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컨퍼런스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워크숍들이 한 달에도 2차례, 3차례씩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스플렁크 클라우드에 대한 사용법, 그리고 또 시그널 FX,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에 대한 관측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SOA 솔루션인 팬텀에 대한 데모가 같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 참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매니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질문 중에 뽑아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안 관제에 AI 기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스플렁크에서도 AI가 사용되고 있나요? 어떤 부분에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결국 이제 탐지라고 하는 부분에 이러한 첨단 기술들, 최신의 기술들을 적용해서 저희가 탐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머신러닝의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부분들을 탐지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보안에 대한 탐지를 할 때 어떤 임계치라고 하는 것들을 정해서 하루에 몇 건 이상이 발생했을 때 혹은 몇 메가 이상의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이러한 것들을 탐지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각 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임계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없는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과거에 보이지 않았던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정보라던가 혹은 예측 모델까지 저희가 사용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IEM은 예전부터 있던 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 솔루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외부의 위협 탐지가 실시간으로 다양해지고 관련 데이터 처리에 문제가 많아 사실 범용성이 매우 좁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써보신 분 같으세요? 위협 탐지에 대한 성능이 많이 개선되었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SIEM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단일화된 어떤 정형화된 그런 기기로 이런 제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요. 스플렁크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먼저
하던 저희가 기업이었죠. 맞습니다. 네. 하던 기업에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다루던 기업에서 심까지 하게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우려점들은 다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과거에는 보안 위협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보안 장비에서만 이벤트들을 수집을 했었는데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다른 IT의 여러 가지 요소들까지 결합을 해야만 충분한 분석이 가능한 그러한 것들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IT에 대한 전반적인 이벤트, 로그들을 다 수집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많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업들이 망분리 환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는 폐쇄망이나 사설망에서도 구성이 가능한가요? 하고 네, 질문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네. 이제 오늘 주제인 멀티클라우드와 연결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은 사실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바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것들을 클라우드에서 발생된 데이터들을 우리가 외부망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내부로 가져오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망연계 솔루션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받은 다음에 분석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단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만약에 기업 내에서 공공기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혹은 금융기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협들을 탐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이미 스플렁크는 국내에 1금융 고객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는 이제 온프레미스 형태로 맞습니다. 쓰시면 되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렁크 ES 컨텐츠 업데이트에는 머신러닝 툴킷 기반의 탐지 시나리오가 있던데요. 스플렁크 딥러닝 툴kit과 연동되는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는 탐지 시나리오도 있을까요? 또는 추가 예정이 될까요? 네. 네. 이 딥러닝 툴킷, 그러니까 딥러닝 툴킷은 머신러닝 툴킷과는 약간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자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하죠. 네. 그래서 스플렁크의 딥러닝 툴킷은 아직까지는 외부에 있는 딥러닝과 연계하는 역할들만 아직 현재는 수행하고 있고요. 딥러닝 모델들은 탐지 시나리오는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한 추가 답변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다들 되게 구체적이세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종 장비와 이종 플랫폼을 사용하고 또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에 대한 빠른 대응이 가능한가요? 최소 대응 시간이 필요할 텐데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도 마찬가지로 SaaS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들의 업데이트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을 하려면 결국은 스플렁크에서는 거기에 대응되는 여러 가지 앱들이 있는데 AWS용도 앱이 있고 구글 클라우드용 앱이 있고 애저용 앱이 있습니다. 그 앱들이 굉장히 자주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현재 그러한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멀티 클라우드는 왜 보안에 취약하게 되나요? 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가 단일화된 플랫폼,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사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모아서 보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클라우드 업체에서도 이러한 보안 이벤트들을 제공해주고 가시화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섬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사일로 된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얻어지는 데이터, 여기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통합해서 볼 수 있는 뷰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잡성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가시성 확보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네. 팬텀, 아까 제품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주셨는데 혹시 팬텀에서 지원하는 국산 보안 솔루션 리스트 등이 있나요? 굉장히 아쉽지만 아직은 지원되는 리스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레퍼런스들을 확보하면서 여기에 이제 대응되는 여러 가지들을 개발을 현재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고요. 국산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협력적인 그런 체계가 지원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클라우드의 API로 지원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DB를 연동한다라거나 혹은 API 대신에 어떤 CLI 형태로 우리가 명령을 한다라거나 하는 여러 가지 차선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통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조사, 이 실시간 모니터링 작업이 혹시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어떤가요? 이게 타사 솔루션 대비 경쟁력이 있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방금 하신 질문이 이 시임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질문인지 다른 질문인지 사실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요. 당연히 이제 어떤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돌게 되면 CPU 자원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스플렁크는 이것들을 선형적으로 시스템이 한 대에서 모자랄 때 두 대로 늘리는 것이 굉장히 손쉽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확장성은 충분히 고려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스플랭크에서 오탐이 또 되게 이슈가 되잖아요. 이제 보안 SOC 센터나 이런 데서. 네, 오탐을 방지하는 기술과 이 오탐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플렁크를 잘 활용하고 계시는 글로벌 사례들을 보게 되면 글로벌은 아직도 이 스팸 메일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 내로,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기업 내로 들어와서 다시 클라우드로 이전되는 위협들이 이전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기업 내로 들어오기 위한 관문이라고 하는 것이 메일이라고. 이메일이 엄청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맞습니다. 하죠. 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글로벌 기업 중에 인텔이 스플렁크를 굉장히 잘 쓰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인텔이 스팸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머신러닝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에게 발표가 되고 있고요. 이 머신러닝을 활용함으로써 이 메일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오탐들을 줄이고 탐지하는 능력들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렁크를 통해 운영 중인 곳에서 보안을 안정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사례를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스플렁크의 전체 고객 중에 약 60%가 보안적인 목적을 가지고 스플렁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스플렁크에 오기 전에는 스플렁크를 어떤 용도로 쓰지? 보안은 아니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대부분의 그 고객사들이 그렇게 60%나 되는 고객사들이 보안을 목적으로 쓰고 계셨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미 다양한 고객들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게임사, 금융권, 제일 이제 보안적인 이슈가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금융하고 게임사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곳에서 이미 스플렁크를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들에서도 잘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매니저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멀티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를 얼마나 손쉽게 빠르게 온보딩해서 그 데이터들을 잘 분석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스플렁크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앱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손쉽게 파악해서 분석하고 또 탐지해내는 역할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악의적인 위협들이 체류 시간들을 줄이고 얼마나 손쉽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SOC 인원들에 대한 인력에 대한 낭비를 줄이고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플렁크의 솔루션들을 잘 활용해서 보안이 높아지는, 성숙되어지는 단계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스플렁크 코리아와 함께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을 확보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오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웨비나 다시 보기와 발표 자료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